예,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드디어 대망의 유튜브 첫 번째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 스스로 자체도 디지털 노마드다 보니까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도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자기 소개 겸 디지털 노마드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우선 디지털 노마드가 무엇이냐면 노마드 직역하면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그 여행을 하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작년 6월 21일을 시작으로 올해 8월 28일까지 1년 2개월 정도 이제 일본부터 시작해서 동남아를 돌고 내려왔는데요. 뭐 저는 뭐 저를 그냥 항상 프리랜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디지털 노마드라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디지털 노마드구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이 디지털 노마드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걸 만약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로망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옛날과 달리 이제 사람들이 이게 시대가 변하니까 가치관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 나이가 36인데 보통 이제 36이면 이제 기업으로 치면 이제 과장 정도 나이가 되죠. 이제 과장부터 이제 보통 기업에 뼈를 묻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아파트 평수 늘리는데 인생을 몸바쳐면서 살 나이인데 이제는 뭐 요새 그런 것들에 별로 관심이 없고 뭐 결혼도 별로 관심 없고 그거 늘려봤자 뭐 하겠냐, 좀 뭔가 기억에 남는 삶을 살자, 이런 사람들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뭔가 이제 실제로 이게 일을 하다 보면 1년 1년 뭔가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실제로 1년 2개월 동안 이제 여행을 한 지금에 와서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후쿠오카를 시작으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 이제 이 세계 일주가 아니라 후쿠오카 그냥 한 달만 살자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후쿠오카 시작으로 방콕에서 한 달 살고 그 다음에 크라비, 피피섬, 푸켓으로 해서 3달 다 채우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또 3달 살고 또 거기서 육로로 싱가포르 넘어가고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다시 호치민, 베트남 호치민 갔다가 거기서 캄보디아 넘어갔다가 친구 때문에 다시 이제 호치민 갔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게 딱 1년 2개월이었거든요. 전부 다 기억이 납니다. 방콕에서 만난 사람들, 크라이브에서 만난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억이 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잠깐 귀국을 했는데 이제 자격증 시험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쯤 되면 다시 나갈 예정인데 내년에 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네팔, 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뭐 디지털 노마드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선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디서든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압도적인 기동성이 최고의 장점이고요. 그리고 출근이 없으니까 당연히 퇴근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생활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해가지고 더더욱 좋은 게 그냥 뭐 제가 할 일 해요. 제가 할 일 하다가 잠이 오면 그때 자거든요. 근데 이제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거 되게 좋잖아요. 눈 뜰 때까지 잘 거야. 이 주말에 이제 눈 뜰 때까지 자야지 하고 이렇게 계속 자는 게 되게 좋은 건데 매일매일 그렇게 살죠. 그리고 눈 뜨면 몸이 굉장히 개운하니까 바로 이제 일어나서 뭐 수영이나 하고 운동이나 하고 그다음에 컨디션 굉장히 좋을 때 그때부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뭔가 일을 해도 좀 고무적입니다. 요즘은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근로시간에 유연성이 좀 있는 추세긴 한데 실제로 이제 디지털 노마드로 살다 보면 그냥 뭐 매일매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데 언제든지 놀러 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단점이란 말은 조금 애매한데 네,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부럽더라고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 같은 데서는 연말에 상여금 같은 걸 풀잖아요. 연말에 이 상여금을 팍 푸는데 뭐 적게는 뭐 400%, 많게는 막 1300%까지 풀거든요. 삼성 같은 곳은. 그래서 그런 걸 받으면 이제 막 떡값도 많이 나오고 저는 뭐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이때 잠깐 좀 부럽기는 한데, 근데 부러우면서도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저는 이제 사람은 좀 이게 모이면 모일수록 좀 바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가 조금 못해도 뭐 딴 사람들이 커버를 쳐주고, 그리고 둘 다 못해도 직장 상사가 커버를 쳐주고, 또 그 위에까지 전부 다 무능해도 더 높은 이제 임원들이 이제 어떻게 뭐 잘 치고 나가서 그런 것들을 커버를 쳐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디지털 노마드 같은 경우는 개인 한 명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사업장 같은 개념이에요. 개인 사업자 같은 개념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신 분들도 있지만, 뭐 사실상 거의 한 명 한 명당 스스로가 개인 사업자라고 보면 되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 들어와요. 그래서 내가 뭐 한 달 삽질하면 다음 달 월급으로 바로 그게 이어지고,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뭐 장점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이면 단점일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남의 돈 벌어먹고 사는 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스트레스죠. 스스로가 사업자가 돼서 받는 스트레스랑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의 이제 그런 톱니바퀴가 돼서 이렇게 오는 그런 다른 인간들에게 오는 스트레스는 약간 질적으로 다르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잘못하면 그대로 나한테 오기 때문에 이걸 어딘가에 전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갖고 뭐 내가 뭐 병신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이렇게 뭔가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단점을 말하자고 하면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 뭔가 이제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 좀 묻어가고 싶을 때 묻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빼고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유롭고 활력 있게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게 사람들을 계속 만나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특히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을 만나는데, 얘네들은 이제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문화권에 자라온 얘네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충 장단점을 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건데, 제가 맨 처음에 이걸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네이버에 쳐봤는데 뭐 구글 애드센스 같은 걸 가입을 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 있다 말하면서 그 주제로 강연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블로그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저 같은 경우도 증권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FA라고도 말하고, 이제 투자권유 대행인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퇴직해서 하는 위촉 계약직입니다. 근데 블로그로 영업을 해서 아까 말한 그런 애드센스 수입으로 적어도 동남아를 돌아다니며 살려면 월 100만 원은 벌어야 돼요. 월 100만 원을 벌면 이걸로 사는 게 가능은 하거든요. 거의 뭐 최소 사양이라 보시면 되는데, 동남아는 물가가 낮으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 평균 소득이 100만 원이 안 되니까, 실제로 100만 원이면 그런 데 가서 제법 윤택하다고 해야 되나?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많이 힘들 거예요.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 인터넷 인프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 자체를 하면 애드센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플랫폼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블로그 검색에서 누락에 빠지거든요.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 뭐 구글 애드센스 이런 걸로 뭐 돈을 벌어서 이게 디지털 노마드를 한다라는 게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굉장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제가 만난 굉장히 많은 디지털 노마드 중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일 많은 쪽이 어디냐면 IT 계열이 제일 많고요. 그 프로그램 엔지니어라고 하나요? 뭐 어플리케이션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맨날 뭐 이렇게 프로그램 만지고 있더라고요. 자바인지 C였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그런 거 이제 뭐 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압도적으로 많고, 일단 제일 많고, 그 다음에부터는 다 소소한 것 같아요. 웹 디자인 하는 애들도 만났고, 그리고 뭐 와인 같은 거 파는 온라인 마케팅 하는 친구들도 제법 많고, 그리고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던가 아니면 이제 잡지사 에디터 같은 분들도 제가 만났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디지털 노마드가 되려면 뭐 이거이 가능한 직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거를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버리면 그때는 누구나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러한 뭔가 하나의 직종을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또 쉽진 않거든요. 이게 뭐 해보면 알겠지만 뭐든지 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오랫동안 구축을 해왔었고, 그리고 결국엔 지금 이제 그게 성공을 했으니까 일한 지가 제법 됐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와서는 되니까 이제 돌아다니는 건데 아마 그게 말처럼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뭐 세상 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어떻게 뭐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은 직종은 IT나 이렇게 웹디자인 이런 계통이긴 한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이것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만 있으면 그때부터 뭐 누구든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이라는 게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마냥 이제 높은 연봉을 받자 뭐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졸업을 해서 살다 보면 자기 전공 살려서 일을 하는 사람도 굉장히 보기가 드물 뿐더러 일이라는 게 또 돈만 많이 받는다 또 그게 또 장땡은 아니거든요. 뭔가 일을 할 때 저 같은 경우 효율성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그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을 했던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정년퇴직을 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저는 인적 자본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예를 들어 이제 추신수나 이대호 같은 선수를 보면 걔네들은 어딜 갔든지 그냥 야구 빠따 하나 있으면 돈을 벌잖아요. 야구 빠따만 있으면 그냥 언제든지 야구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되게 신기한 게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오래 하면 굉장히 쓸모 있는 고급 인재가 되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중간에 정퇴당해도 명퇴당해도 갈 데가 없고 그러니까 이 이유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한민국의 이런 뭔가 고질적인 문제점인데 이걸 얘기하자면 너무 길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인적 자본을 발전시켜가지고 내 능력대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고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하다가 이제 결국엔 지금의 이제 증권 영업일을 찾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튼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제 인적 자본이나 자기 적성이나 아니면 자기가 혹은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이런 걸로 뭔가 이제 평생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게 디지털 노마드로 연결이 안 돼도 일단 이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인 안철수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전에 이제 안철수 씨가 무릎팍도상에 나서 한 말이 있는데 의사로서의 시간은 백신 개발자로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고 백신 개발자로서의 시간은 회사의 오너가 되니까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아니다. 그리고 회사의 오너로서 시간도 정치인이 되니까 아무짝에 쓸모가 없었는데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시간은 굉장히 값진 일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 과제인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온라인으로 구축할 수 있으면 그때는 이제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이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은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디지털 노마드를 하면서 겪었던 제 경험들이나 일상들에 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들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일단 한번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